최근에 친구가 엄청 피부가 하얘지고 좋아진 거예요. 메이크업과 유성 노폐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녹이는지. 핵심은 계면 활성제예요. 모공과 피지 클렌징을 내세우거나 모공 클렌저를 찾는 분들이 많이 비교하는 인기 제품 6개를 가져왔습니다. 비플레인 녹두 약산성 클렌징 폼, 식물나라 제주 탄산수 딥 모공 클렌징 폼, 한율 어린습 클렌징 흡착팩 폼,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바하 모공 폼 클렌징, 마녀공장 약산성 퓨리파잉 소다폼, 그리고 바닐라코 클리니 클렌징 밤입니다. 이 제품들이 정말 이름값을 하는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전성분과 제형을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제가 왜 이 6제품을 골랐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품명이나 브랜드 라인에서 모공, 포어, 피지, 블랙헤드 같은 고민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제품이에요. 두 번째는 BHA, 카올린, 화산송이처럼 피지를 녹이거나 흡착한다고 알려진 성분을 전면에 내세운 제품이에요. 모공 클렌저를 찾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클렌징 폼과 클렌징 밤을 비교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여기서 클렌징 밤과 폼 클렌저는 누가 더 우수한지 경쟁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클렌징 밤은 주로 선크림, 베이스, 색조 제품처럼 기름에 잘 녹는 잔여물을 제거하는 1차 세안제예요. 폼 클렌저는 피부 표면의 땀과 피지, 그리고 1차 세안 후에 남은 잔여물을 씻어내는 2차 세안제에 더 가까워요. 역할이 다른 제품을 같은 기준으로 줄을 세우면 정확한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클렌징 밤은 메이크업과 유성 노폐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녹이는지, 폼 클렌저는 피지와 각질을 어떤 방식으로 제거하는지 각각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공 클렌저의 원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피지를 녹이는 방식. 대표적인 성분이 살리실릭 애시드, 즉 BHA입니다. BHA는 지용성 성질이 있어서 각질과 피지가 쌓인 피부를 정리하는 제품에 자주 사용돼요. 다만 클렌저는 씻어내는 제품이에요. 따라서 같은 BHA더라도 피부에 오래 남아있는 토너나 세럼과 짧게 사용하고 씻어내는 클렌저의 역할을 동일하게 보면 절대 안 돼요. BHA 클렌저도 여드름과 피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제 효과는 성분의 농도뿐만 아니라 전체 처방과 사용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피지를 흡착하는 방식이에요. 카올린, 벤토나이트, 실리카, 화산송이 같이 클레이와 파우더 성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성분은 피부 표면에 유분을 흡착해서 사용 직후 번들거림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피부가 만들어내는 피지량 자체가 영구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보송해지는 느낌과 단기적인 피지 조절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계면 활성제로 씻어내는 방식이에요. 결국 클렌저에서 실제 세정을 담당하는 핵심은 계면 활성제예요. 제품에 녹두나 쑥, 병풀, 화산송이가 들어가 있어도 실질적인 세정력은 계면 활성제의 종류와 함량, 제품의 pH와 제형에 의해 크게 좌우가 됩니다. 강한 계면 활성제와 높은 pH의 제품은 피지를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피부에 필요한 지질까지 과도하게 씻어내면 당김과 건조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강한 세정 성분은 피부의 단백질과 지질에 영향을 줘서 세안 후 당김과 장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품마다 피지를 녹이는지, 피지를 흡착하는지, 단순하게 강하게 씻어내는지, 그리고 매일 사용해도 되는지까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플레인 녹두 약산성 클렌징 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오늘 소개하는 폼 클렌저 중에서 가장 무난한 데일링 클렌저에 가까워요. 비플레인은 녹두 라인을 기반으로 모공을 주요 고민으로 내세우는 라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녹두 약산성 클렌징 폼은 모든 피부 타입용 약산성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품에 녹두가 들어갔다고 해서 녹두가 모공 속에 들어가 피지를 직접 녹여주는 건 아니에요. 이 제품의 실질적인 장점은 녹두라는 원료 하나보다 아미노산계의 세정 성분을 기반으로 한 약산성 클렌징 폼이에요. 강한 비누와 세정 시스템을 사용한 제품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세정감을 주는 편이고, 피지 제거 관련 인체 적용 시험도 진행한 제품이에요. 다만 이 제품이 피지 제거력이 강한 페펌이나 약 아칼리성 제품만큼 높지는 않아요. 대신 매일 사용했을 때 피부가 과하게 당길 가능성을 낮춘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볼은 건조한데 T존이나 유분이 많은 복합성 피부라면 얼굴 전체를 지나치게 뽀득하게 씻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피지와 노폐물을 정리하기가 좋았어요. 다만 워터프루프 선크림이나 진한 메이크업을 이 제품 하나로 지우려고 오랫동안 문지르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세정력이 부족한 제품을 오래 문지르면 제품보다 물리적인 마찰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품이 이름값을 하는지 묻는다면 강한 딥 모공 클렌저의 이름값을 한다기보다는 모공이 막히지 않도록 매일 부드럽게 세정하는 데일리 약산성 클렌저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특히 복합성, 수부지, 민감성 피부 중 매일 사용할 기본 클렌저를 찾는 분께 제일 추천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 제품은 피지를 강하게 없애는 제품이 아니라 피부를 무리시키지 않으면서 매일 관리하는 기본 클렌저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제주 탄산수 딥 모공 클렌징 폼. 제품 이름만 보면 탄산수가 모공을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줄 것 같지만 실제로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은 다른 세정 성분들이 담당해요. 실제 전성분을 보면 세정을 담당하는 핵심은 미리스틱 애시드, 라우릭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같은 지방산 계열과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입니다. 이런 조합은 거품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고 피지와 선크림 같은 유분을 말끔하게 씻어내는데 많이 사용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세안하고 나면 와! 진짜 개운하다! 라는 느낌을 받기 쉽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피부가 건조하거나 민감한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 세안 후 당김을 조금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성 피부에는 잘 맞을 수 있지만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는 매일 사용하기보다는 피부 상태를 이렇게 맨날 보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름에 탄산수도 조금 오해가 있긴 하다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어요. 탄산수가 모공 속 피지를 직접 녹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클렌징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정 성분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탄산수는 어떻게 보면 제품의 컨셉트와 사용감을 더해주는 원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멘톨이랑 페퍼민트 오일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안 후에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물리적으로 모공 자체를 줄여주는 제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공 속 피지와 노폐물을 잘 제거해주는 세정력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피지가 많이 쌓여서 모공이 답답해 보이는 분이라면 세안을 깔끔하게 해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블랙헤드까지 없애주는 제품으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추천 피부는 지성, 피지가 많은 복합성, 그리고 여름철에 개운한 세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율 어린 쑥 클렌징 흡착 제품.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게 웃긴데 최근에 친구가 엄청 피부가 하얘지고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 요즘 뭐 화장품 바꿨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 제품을 추천해줘서 조금 더 이제 저 긍정적이게 보고 이 제품을 바라보게 됐다? 근데 이거를 막상 리뷰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 제품을 다 써서 샘플 사이즈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제품은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 피지 흡착이라는 사용 목적이 가장 명확한 제품이에요. 팩폼은 일반 폼 클렌저에 클레이나 파우더 성분을 더해 피부 표면에 유분과 노폐물을 흡착하도록 만든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한율은 이 제품을 팩과 폼 클렌징을 함께 할 수 있는 흡착 팩폼으로 소개하고 있고 글리세린을 높은 비율로 사용해서 사용 후 건조함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했어요. 글리세린은 대표적인 보습 성분이에요. 하지만 클렌저는 씻어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글리세린이 스킨케어 제품처럼 피부에 전부 남는 건 아니에요. 세안 중에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제형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해요. 팩폼의 장점은 피지가 많은 부위에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다만 팩이라는 이름 때문에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에는 오히려 당김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코와 나비존, T존처럼 유분이 많은 곳에만 얇게 바르고 완전히 마르기 전에 여기에 맞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물을 묻혀서 폼처럼 가볍게 씻어내는 게 방법이 더 적절합니다. 피지를 녹이는 제품은 아니지만 피지 표면에 유분을 흡착하는 팩폼으로는 이거는 이름값을 하는 제품이에요. 다만 모공 속 블랙헤드를 한 번에 뽑아내는 제품이라고까지 기대를 하기보다는 피부 표면의 번들거림과 노폐물을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제품으로 보는 편이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볼은 건조하지만 T존은 번들거리는 복합성 피부, 매일 강한 모공폼을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수부지 피부, 코 주변 유분을 부분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 제일 추천드려요. 얼굴 전체가 건조하거나 세안 후에 쉽게 따가운 민감성 피부는 사용 시간이나 빈도를 확연하게 줄이는 게 좋아요. 결과적으로 매일 얼굴 전체를 강하게 씻는 폼보다는 피지가 많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흡착형 팩폼입니다. 저는 이 제품의 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쑥향이 나는 게 제품을 발랐을 때 기분이 좋아져요. 네 번째 제품은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바하 모공폼 클렌징. 오늘 소개하는 폼 클렌저 중에 모공과 피지 제거 목적이 가장 분명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정성분을 보면 살리실릭 애시드 5000ppm, 즉 0.5%와 카올린, 화산송이, 실리카 계열 파우더, 그리고 세정력이 높은 비노화 시스템이 함께 사용돼요. 그래서 이 제품은 피지와 각질을 정리하는 BHA, 피부 표면의 유분을 흡착하는 카올린과 화산송이, 그리고 이를 강하게 씻어내는 세정 시스템까지 세 가지 방식이 모두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6개 제품 중에 모공과 피지 제거를 위한 성분 구성이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편인 것 같아요. 피지 분비가 많은 피부는 세안 후에 굉장히 개운하게 느낄 수 있어요. 거품이 조밀하게 만들어지고 유분과 선크림 잔여물을 제거하는 세정력도 높은 타입이라서 지성 피부나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께는 진짜 장점이 굉장히 명확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지 제거력이 높다는 것이 모든 피부가 매일매일 사용해도 좋다는 뜻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는 이거를 사용하고 난 직후에 당김과 건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레티놀이나 아하, BHA 제품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면 각질 관리가 중복될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세안 후에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따가운 분들에게는 데일리 클렌저보다 피지가 유독 많고 모공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날 사용하는 집중 관리용 제품이 더 적절합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거는 이름값은 정확히 하는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6개 제품 중에 모공 클렌저라는 이름을 전성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제품은 이 제품이라고 봅니다. BHA, 카올린, 화상송이, 실리카와 같이 높은 세정력까지 모공과 피지 관리에 소비자가 기대하는 구성을 실제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이름값을 잘하는 만큼 세정력이 굉장히 강하고 피지를 많이 씻어내기 때문에 지성, 극지성 피부는 개운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건성과 민감성 피부는 세안 직후 당김과 건조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는 매일 사용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모공 세정 성분은 가장 확실하지만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 빈도 조절이 필요한 집중 피지 관리용 클렌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제품을 추천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가 고민이신 분, 강한 세정감과 뽀득한 마무리감을 선호하는 분한테 적합합니다. 주의할 분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피부가 건조하거나 얇으신 분, 세안 후 쉽게 붉어지시는 분, 각질 제거 제품을 이미 너무 많이 사용한 분은 이거 제품은 조금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5번째, 마녀공장 약산성 퓨리파잉 소다폼. 이 제품도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자주 사용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사실 소다가 눈앞에 있지만 소다보다 계면활성제 조합이 훨씬 더 잘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소다폼이라고 하면 베이킹소다가 피지를 강하게 제거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세정을 담당하는 건 소듐 코코일이 세티오네이트, 코코베타인, 포타슘 코코일 글리시네이트, 소듐 메틸 코코일타우레이트 같은 성분들이에요. 진짜 이름이 어렵죠.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는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를 너무 강하게 벗겨내기보다는 세정력과 자극을 균형 있게 잡으려고 많이 사용하는 조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글리세린도 앞쪽에 들어있어서 세안하면서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려한 처방이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반대로 제품 이름에 있는 소다는 생각보다 핵심은 아니에요. 소다가 들어있다고 해서 블랙헤드로 녹여주거나 모공을 특별히 청소해주는 제품은 아니고 실제 세정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계면활성제 조합이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테놀이나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있지만 클렌저는 씻어내는 제품인 만큼 이런 성분만 보고 장벽 케어 제품을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소다보다는 사실 균형인 것 같아요. 세정력이 너무 약해서 답답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강해서 피부를 벗겨내는 느낌도 적어요. 그래서 오히려 복합성이나 수부지 피부가 데일리로 사용하기 굉장히 무난한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하는 피부 타입은 복합성, 수부지, 순한 약산성 폼을 찾으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6번째, 밤 제품이에요. 살짝 다른 제품군인데 바닐라코 클리닉 제로 클렌징 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모공 전용 클렌저라기보다는 메이크업을 빠르게 그리고 편하게 녹이는 기본형 1차 세안제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나아요. 전성분과 제형을 보면 단단한 밤이 피부 온도에서 빠르게 녹으면서 파운데이션, 쿠션, 선크림, 색조 메이크업에 포함된 오일과 왁스, 실리콘 계열 잔여물을 풀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지를 흡착하는 클레이나 각질을 정리하는 BH가 중심인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제품은 메이크업과 선크림 같은 유성 잔여물을 녹여서 물로 씻어낼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닐라코 제품은 빠르게 녹는 제형과 메이크업 제거의 편리함에 더 집중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렌징 워터로 화장솜을 여러 장 사용하거나 메이크업을 지우기 위해 얼굴을 반복적으로 문지르는 분이라면 오히려 사실 밤 제형이 마찰을 줄이는데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실제 세정력은 제품 자체뿐 아니라 사용량과 유화 과정에서 크게 좌우돼요. 충분한 양을 사용하고 물을 조금씩 묻혀서 우윳빛으로 유화한 뒤에 헹궈야 잔여감을 줄일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클리닉 제로라는 기본형 클렌징 밤의 이름값은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공 속 피지를 흡착하거나 블랙헤드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제품으로 기대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을 자주 하는 건성, 복합성 피부, 클렌징 워터의 마찰이 불편하신 분, 빠르게 녹는 밤 제형을 선호하시는 분께 추천할게요. 유분감이나 향, 유화 후 잔여감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사용감을 먼저 확인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품은 모공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기보다는 메이크업과 선크림을 빠르고 편하게 녹이는 기본기 충실한 클렌징 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모공 클렌저를 볼 때 확인할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피지를 녹이는지, 흡착하는지, 계면활성제로 씻어내는지 였는데요. 6제품을 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매일 부드럽게 씻어내는 제품. 비플레인 녹두 약산성 클렌징폼과 마녀공장 약산성 퓨리파잉 소다폼입니다. 두 제품 모두 피지를 녹이거나 흡착하는 성분보다는 순한 계면활성제 조합과 약산성 설계로 세정 밸런스를 잡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중에서는 비플레인이 더 순한 쪽, 마녀공장이 세정력을 조금 더 챙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강한 거품으로 확실하게 씻어내는 제품. 식물나라 제주 탄산수 딥 모공 클렌징 폼입니다. 피지를 녹이는 BHA도 흡착하는 클레이도 중심이 아니에요. 지방산과 알칼리로 만드는 비누화 세정 시스템이 핵심이고, 그래서 오늘 제품 중에 개운함이 가장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다만 그만큼 건성이나 미감성 피부는 세안 후 당김을 느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피지를 흡착하는 제품. 한율 어린수 클렌징 흡착 팩폼입니다. 피지를 화학적으로 녹이기보다는 클레이와 팩 제형으로 피부 표면을 유분을 흡착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전체보다 이렇게 팩폼으로 쓸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T존과 코에 부분적으로 쓰는 제품으로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쓰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바하 모공폼 클렌징입니다. BHA로 각질과 피지를 정리하고 카올린과 화산송이로 표면 유분을 흡착하고 세정력이 높은 시스템으로 씻어냅니다. 오늘 6가지 제품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모공이라는 이름을 전성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제품이지만 그만큼 사용 빈도 조절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유성 잔여물을 녹이는 1차 세안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닐라코 클리닉 제로포어 클래리파잉 클렌징 밤. 앞이 5제품과는 애초에 세안 순서가 다른 제품이에요. 모공 속 피지를 흡착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제일 메인은 메이크업과 선크림을 오일 베이스로 녹여서 물로 씻어낼 수 있게 만드는 제품이라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피부 타입별 최종 추천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건성과 민감성 피부라면 메이크업한 날 바닐라코 클렌징 밤을 소량 사용하시고 충분히 유화한 다음에 2차 세안이 꼭 필요할 때 비플레인을 짧게 사용하는 조합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한율 팩폼은 코와 T존에만 가끔 사용하시고 식물나라와 이니스프리는 피부가 편안한 날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편을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수부지 복합성 피부라면 평소에는 비플레인이나 마녀공장으로 세안을 하고 T존 유분이 많은 날에는 한율 팩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피지가 많이 쌓여서 답답한 날, 저녁 세안에는 식물나라를 쓰고 이니스프리는 매일 사용하기보다는 사실 모공이 유독 신경 쓰이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성이나 여드름성 피부라면 식물나라나 이니스프리가 피지 제거에는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아침과 저녁에 모두 강한 클렌저를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침에는 마녀공장 진짜 소량이나 비플레인 같은 순한 약산성 폼, 저녁에는 피지 제거형 클렌징처럼 세정 강도를 나누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최종적으로 오늘 6제품을 분석해보니까 모공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모공을 위해 작용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은 피지와 각질로 정리하고 어떤 제품은 피부 표면에 유분을 흡착하고 어떤 제품은 강한 거품으로 씻어내고 어떤 제품은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녹여요. 이름은 비슷해도 사실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신 채로 쇼핑을 하시면 현명한 쇼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클렌저가 모공 크기 자체를 영구적으로 줄여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피지와 각질, 메이크업 잔여물을 제거해서 모공이 일시적으로 더 깨끗하고 덜 도드라져 보이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공 클렌저를 고르실 때는 제품 이름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를 좀 먼저 확인해주세요. 피지를 녹이는 BHA가 들어가 있는지, 카올린이나 화산송이처럼 유분을 흡착하는 성분이 있는지, 혹은 어떤 계면활성제와 pH로 씻어내는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만 더 붙이면 됩니다. 이 제품을 매일 써도 괜찮을지 아니면 가끔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피지 제거력이 가장 강한 제품이 항상 좋은 클렌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 피부에 필요한 만큼만 씻어내고 세안한 지 10분 뒤에도 당기거나 따갑지 않은 제품이 나에게는 더 좋은 클렌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요. 오늘 다루지 않은 제품 중에서 전성분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